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경기 초등 전문 상담교사 임용 합격자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할지, 잘 하고 있는 건지 불안해서 많은 합격 수기들의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더 많은 예비 교사분들께 나누고자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지구과학 교육 전공을 주 전공으로 이수하였고 심리학과를 복수 전공하여 교직 이수를 통해 전문 상담 교사 2급을 취득하였습니다. 두 가지 과목을 이수하다 보니 추가 학기를 하게 되었고 따라서 2019년도 8월에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추가 학기에는 화요일에만 학교를 갔기 때문에 거의 올인을 했다고 해도 무방한 상황이었습니다. 제 학교가 지방에 있는 관계로 1월부터 6월까지는 인강을 수강하였고 7월부터 11월까지는 노량진 직강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 올빼미형 인간이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주로 새벽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너무 아침과 밤이 바뀌면 더 힘든 것 같아서 저는 딱 아침 10시에는 최소한 일어나고 새벽 1시에는 잠자리에 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아침 시간을 활용하려고 8시나 7시, 더 빠르신 분들은 새벽에 일어나시는 분들도 있는데 처음에는 제가 그걸 따라하다가 오히려 아침 시간에 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활 패턴에 어느 정도 맞는 규칙을 세워서 그것을 지키고 깨어있는 시간에나 잘하자 이러한 생각으로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핸드폰을 손에 달고 살았기 때문에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핸드폰 조절하는 것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상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침대에 핸드폰을 갖다 놓거나 아니면 눈에 안 보이는 곳에 두어서 최대한 핸드폰을 인식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하였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저 스스로와의 약속을 해서 50분 공부하면 10분 핸드폰 하기 이러한 규칙을 정해서 적응해 나갔습니다. 근데 하반기가 될수록 공부할 게 점점 많아지고 밀리는 것도 점점 많아지면서 이거는 자연스럽게 핸드폰 사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학입니다. 저는 1월부터 2월에는 기본 강의를 인터넷 강의로 수강했습니다. 이때는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식으로 훑는 느낌이었고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해도 휘발성이 엄청 강해서 이게 공부가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복습은 진행했습니다. 3월부터 4월까지는 심화 강의를 인터넷 강의로 수강하였습니다. 기본 강의랑 같은 이론들을 다루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루고 처음에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했다면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 하면서 이해를 점점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5월에는 기출 해설 풀이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거 수강을 하다가 열심히 듣고 복습을 했는데 제 머릿속에 암기된 게 별로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 5월 정도까지 듣다가 중간에 강의를 멈췄습니다. 강의를 멈추고 북쿠크에서 판매하는 원페이지 교육학이라는 교재를 구입했습니다. 이 교재는 앞면에는 한 이론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뒷장에는 그것과 관련된 기출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서 한 장으로 다양한 내용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교육학을 공부하다 보면 양이 굉장히 많아서 어떤 부분을 이해해야 하는 거고 어떤 부분을 외워야 하는지 저는 잘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교재에는 어떤 것을 외워야 하는지 잘 설명이 되어 있고 정리가 정말 잘 되어 있어서 저는 시험 때까지 이 교재만 무한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주에 한 과목을 외우는 것을 목표로 하다가 점점 내용이 익숙해지고 속도가 빨라지면 그 다음에는 한 주에 2과목, 3과목 이런 식으로 늘려갔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암기를 했고 시험 전전날에는 하루에 전체 내용을 훑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도 풀어봐야 할 것 같아서 한 강사의 모의고사를 풀어봤습니다. 문제를 확인하고 요구하는 게 어떤 것인지 초안을 작성해서
제가 그 요점을 적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주로 했습니다. 즉, 저는 모든 모의고사를 손으로 작성해서 논술식으로 풀어본 것이 아니라 제가 암기가 된 부분인지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씩 채워나가는 식으로만 모의고사를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11월이 됐을 때는 시험장에 가서 논술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 주에 한 개씩만 논술을 작성했습니다.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6월까지는 진행하지 않았고 7월부터 같은 지역에 있는 타 과목의 선생님들과 인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다른 과목의 선생님들을 선택한 데는 큰 이유는 없고 그냥 가까운 곳에서 만날 수 있는 선생님들과 스터디를 하는 것이 저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때도 한 주에 한 과목씩 분량을 정해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쪽지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쪽지를 뽑아서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만약에 답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문제를 낸 선생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때 4명에서 진행하였는데 모든 선생님들이 듣는 강사분이 달라서 다양한 내용을 볼 수 있었고 처음 보는 내용이더라도 이 내용 좀 괜찮다 싶은 것은 그 원페이지 교육학에다가 짜투리에다가 작성을 해놨습니다. 저는 이러한 공부 방법으로 교육학은 총 16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공입니다. 저는 1월부터 6월까지 인터넷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는 매번 새로운 이론들을 배우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 주에 완벽하게 복습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일요일에는 토요일날 올라온 강의를 직강처럼 한 번에 다 들었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 주의 내용을 복습했습니다. 저는 주말에 쉬겠다 이러한 특정한 날짜를 정해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있는 날에 휴식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보통 주 1회에서 2회 정도 푹 쉬었던 것 같고 학기 중에는 화요일날에 학교를 갔기 때문에 화요일날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기출 풀이 해설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 그 강사님이 시작하는 시점에 저도 똑같이 시작을 해서 미루지 않고 기출 분석도 계속해서 진행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1월부터 6월까지는 7월부터 11월 동안에 외울 내용들을 정리하고 이해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7월이 되면 정말 중요한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7월, 8월 강의는 문제풀이가 진행이 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는 그 주에 진행하는 진도 과목에 대해서 암기를 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는 내용을 보고 그냥 확인하는 정도였다면 이때부터는 달달달달 외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달달 외우려고 하지만 그렇게 외워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인출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11월 시험장에 갔을 때 누구나 답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부한 내용을 가서 문제 풀고 해설 강의를 듣고 와서 일요일에는 그 토요일에 배운 내용만 정리하고 휴식했습니다. 8월 3주차쯤 됐을 때 서브노트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1월부터 계속해서 서브노트를 정리해 왔던 것이 아니라 9월부터 모의고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전체를 다 보고 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카페에 올라와 있는 서브노트를 기반으로 해서 살을 붙여가는 방식으로 저만의 서브노트를 완성했습니다. 이때 만든 서브노트로 시험 직전까지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저도 상반기에 서브노트를 만들려고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그때는 전체 내용에 대한 틀이 잡혀있지 않아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 너무 막막해서 포기한 적도 많았습니다. 8월 3주차쯤 됐을 때는 기출도 한번 본 상태이고 기본 이론도 전체 봤으며 문제풀이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조금씩 감이 왔습니다. 그래서 8월 말일까지 1차로 서브노트를 완성했습니다. 9월에는 모의고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때 전체 1회독을 할 수 있었고, 저희 강사님께서는 전공을 진도를 나눠주셨습니다. 3분의 1씩 나눠서 3주차에 걸쳐서 전체 1회독을 할 수 있도록 진도를 짜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A, B, C로 표현해 봤습니다. 1주차 때는 A 진도에 대한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는 A만 보고 갔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추석이 있기 때문에 강의를 휴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A와 B를 함께 봤었고, 3주차에는 B에 대한 모의고사만 진행을 하지만 저는 B와 C를 함께 보고 갔습니다. 그리고 C에 대한 모의고사를 진행할 때 C와 A를 함께 봐서 얼추 2회독씩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때도 저는 제가 만든 서브노트로 공부를 해갔습니다. 10월부터 11월까지는 전체 모의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때 서브노트를 주 1회독 해갔었고, 주 1회독이라는 것은 제가 암기하고 스스로 인출을 해봤습니다. 인출은 이면지에 끄적끄적 하면서 제가 쓸 수 있는지 확인해 봤었고, 손이 아파서 힘들 때는 말로 인출을 했습니다. 서브노트 1회독에서 2회독으로 늘리고 싶어서 매번 도전은 했었지만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반을 보고 간 적도 있었고, 한 번만 보고 간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 시험 3주 전부터 주 2회독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2주 전부터는 그 서브노트에서 못 외운 부분을 따로 체크해서 타이핑한 후에 프린트를 만들어서 직면 노트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공부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외운 부분이 쉽게 읽히고 안 외운 부분은 보기 싫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직면 노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안에 제가 잘 못 외운 것만 넣어놓고 아침에 공부 시작할 때 한번 보거나 자기 전에 한번 보는 방식으로 익숙해지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시험 일주일 전에는 외웠던 부분, 안 외웠던 부분 그런 것들 나누지 않고 계속해서 인출을 확인했습니다. 시험 하루 전에는 전체를 한번 훑고 가고 싶어서 전체 내용을 중얼중얼 읽으면서 공부했습니다. 이때 자신이 부족한 과목이나 영역 같은 것을 보고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제 마음이 편하고자 전체를 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터디입니다. 저는 스터디를 많이 활용한 편입니다. 스터디를 꼭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사람의 성향 따라 다른 것 같다고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이 사람들을 만나는 게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라고 느껴진다면 혼자 공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좀 더 에너지를 얻는 느낌이 들어서 스터디를 많이 활용했던 것입니다. 제가 한 스터디는 첫 번째로 타 강사 스터디입니다. 전공 강사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타 강사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스터디 선생님들이랑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기는 했지만 만약에 우리 강사분이 다루지 않은 내용이 나온다면 이름이라도 적어야지, 명칭이라도 적어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이 스터디는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생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아침잠이 많은 스타일이라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라는 사이트를 활용해서 생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노트북에 달려있는 캠으로 정해진 시간에 입장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공부를 같이 하면서 생활 패턴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화 스터디입니다. 저는 전화 스터디의 목적은 혼자서 하지 않고 미룰 만한 내용들을 전화 스터디로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성평가의 내용을 외우고 인출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였고 하반기부터는 DSM 진단 기준을 전화 스터디 선생님이랑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 그 진단 기준의 양에 따라서 꾸준히 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끝이나 모의고사, 문풀을 복습하는 데에도 활용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 전화 스터디가 DSM 진단 기준 외우는데 정말 효과적이었습니다. 처음에 DSM 진단 기준을 볼 때 이걸 어떻게 외워야 하며 어디까지 외워야 하는지 무슨 말인지조차 이해가 안 됐었는데 전화 스터디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
추후에는 DSM을 외우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직강 스터디입니다. 저는 관리반에 들어가지 못해서 자율 2조에서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6명으로 꾸려졌었는데 다른 선생님들이 부득이하게 스터디를 빠지게 되셔서 3명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 스터디에서는 강의 1시간 전에 가서 아침 스터디를 하고 직강이 끝나고 난 후에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이때는 스터디 원들이랑 정한 과제를 인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 인원이라서 걱정이 됐지만 이러한 점들을 장점으로 활용을 해서 좀 더 인출을 빠르게 하고 많은 내용을 같이 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전공 공부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60.33이라는 점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공부뿐만 아니라 참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에 나온 내용이나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예비 교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